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거든요. 이번 주부터. 사실 우리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래요.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전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다시 60%대를 회복했고요. 더 중요한 건 청년층의 회복세가 뚜렷하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2.6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이번 주 정기조사인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가 6.4% 올랐고요. 지금 그 비트코인 문제는 뭐니 해서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전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트코인이나 남북 단일틀 문제 이런 거에서 50대가 5.9% 올랐고요. 40대가 4.2% 올랐는데 60대 이상은 4.2% 내렸고 30대가 1.9% 내렸으니까 30대의 1.9%는 사실 오차 범위 한참 내에 있는 정도니까 무의미하다고 보고 연령대별로는 가장 많이 오른 게 20대예요. 20대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내린 만큼 지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유음이라 20대의 지지율 상승과 60대 지지율의 하락 요 두 개의 쟁점이 좀 있어야 되는 저는 이걸 굉장히 좀 신뢰하는 편인데 한번 보십시다. 비트코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 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너무 젊은 층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20대들이 투자할 곳이 투자하거나 투기할 곳을 찾던 새로운 방식이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성세대들은 뭘로 했느냐? 주식이나 땅 투기로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재테크라는 명목 아래 부동산에 돈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대 새로운 세대들은 어디를 찾느냐? 이 기성세대들을 제외한 투자할 곳이 어디냐? 투기할 곳이 어디냐라고 찾던 게 이제 비트코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이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사이에 현 정부의 부처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무식하게 공부도 안 하고 대응한 거에 대한 반발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발감이 이제 정부의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특히 또 유시민 작가의 현명한 논리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으면서 이것이 투기구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만드는 이데아이가 아니구라는 걸 분명히 밝혀지면서 정부의 제재 정책이 대책으로 이제 홍보되는 과정에서 이게 다시 이제 상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팀 문제와 관련해서 또 사실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단일팀에서 기회를 박탈하느냐의 문제에서 저도 이제 이게 재수생인 아들과 이제 논쟁을 해가지고 끝장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이제 빡빡 대들길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야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아들하고 얘기니까 또 뭐 게시판에 글 올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말이 내가 막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럼 걔네들이 자력으로 올라간 거 아니잖아. 이제 여기까지 가버린 겁니다. 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면서 제가 반성한 게 뭐냐면 20대 10대들은 우리하고 머리가 다르구나. 뭔가 개인적이고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디테일하게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반기를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지금 전문가들과 사회의 리더층들이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에서 20대가 올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요. 60대는 이제 이게 제가 위험하게 본 게 뭐냐면 가짜뉴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가짜뉴스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냐면요. 길거리는 물론이고요. 정말 금괴가 아직도 길거리에 나옵니다. 심하더라 진짜.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길거리 금괴가 지금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직도 나와요. 길거리에. 1인 시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의 텔레그램, 특히 경상도 지역의 특정 정당의 배포로 의심되는 카톡들이 무자비하게 지금 살포되면서 60대가 가짜 뉴스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일부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적극 정부나 사정기관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제가 보는 견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해요. 99%라도 하락세면 위험한 것이고 상승세면 나쁘지 않은 정도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까지 50% 초중반대의 지지율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슈에 따라서 이제는 점점점 지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50% 선만 방어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50% 선을 밑으로 안 떨어지면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으로도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지율 하락 추세면 정편의 보수 언론의 공격이 그거 떨어뜨리려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김성태가 화재 현장 가서 개소리들 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계속 이간질하고 충동질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지율 1, 2%, 뭐 2, 3%, 3, 4%의 일희일비하는 뭐 이런 모습 결코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 여론을 신경 쓰는 정부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해가지고 검찰이 영포 빌딩을 2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압수수색했던 장소와 두 번째 압수수색한 창고가 다르대. 예. 계속 내부자의 어떤 고발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압수수색에서 청와대 문서들이 엄청 발견되지 않습니까? 아, 충격이었어요, 저. 그러니까 이명박 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압수물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야죠.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정확하게. 그게는 이제 수사를 대비한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모르고 가져왔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이건 사본이다. 이 사본을 다 줄 테이니 내가 PC에 접근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면서까지 온갖 음해와 모략을 저질렀죠. 그죠? 아방궁이 어쩌니 이 사건이 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서 국가 비밀을 본다는 등 많은 등 개지랄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다 반납해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포 빌딩은요. 이건 개인 건물입니다. 그렇죠. 개인 건물의 국가 기밀 문서를 가지고 가서 누군가는 보고 분석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 새끼가 정말 짱돌로 존나게 조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법도 뭐고 없다. 지는 온갖 무법천지를 다 해놓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접근 권한만 달라고 통사정을 했어도 거부했던 새끼가 지는 갖고 가 복사해서 이거는 좀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적폐하고 상관없이 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조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사정기관이 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입장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얼마만큼의 양과 어떤 종류의 문서를 갖고 가서 어떻게 이것을 사익을 추구하는 데 활용했느냐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기록물의 내용을 떠나가지고 그 기록물이 영포 빌딩 지하에 있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잖아요. 범죄 행위죠. 지금 이명박은 이쪽에 물타기 하는 거야. 이거 실수로 들어왔네. 당연히 기록관으로 가야지.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 중에 가장 놀랄만한 문건이 뭐냐 하면 그때 다스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명박 측에서 자 검사가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우리는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소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던 것이 보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 체크리스트가 개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 문서로 해서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압수수색에서 이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신비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복사본을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본인이 관련된 가장 그 뇌관이 될 만한 자기한테 치명적인 해가 될 만한 문서들을 갖다가 숨겨놓은 거 아닌가. 대통령 기록관에 넘겨주지도 않고 본인이 슈킹에다가 숨겨놓은 게 이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이 조직을 캤었는데 영포라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포 빌딩이요. 영포 라인에 영일과 포항의 출신들 이명박이죠. 이 영포 라인들이 국정원을 장악했고요. 국무총리실 일에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지금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영포 라인이고요. 그리고 이 영포 라인에서 주로 비밀리에 작전을 폈던 게 연어라고 해서 전직 대통령들 뒷조사한 게 이 영포 라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포 라인이라는 이름을 딴 그 건물의 지하에 이 비밀 문건, 국가 비밀 문건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의 건만으로도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비밀, 남북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무기 구입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국가에는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시겠지만, 10년, 20년, 5년 이런 단계로 해서 국토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갖고 가서 땅 투기에 사용하게 되면 사익을 추구한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영포 빌딩에서 나타났냐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영포 라인 애들이 숨어서 무슨 짓을 했냐는 겁니다. 여기서 작전 모의를 무엇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다. MB가 죄가 많다고 해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저는 국가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종이 한 장도 주지 않았던 MB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로그인 접촉 아이디 하나 주지 않았던 MB가 자신은 서류를 갖고 나가요? 그리고 자기 사저에 있었으면 제가 이해라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이 영포 빌딩에 이거를 보관했다고요? 그럼 누가 받겠냐는 겁니다. 누가? 국토 장기 계획을 가져갔더라면 큰 문제입니다. 투기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돈 있겠다, 정보 있겠다. 미리 땅 사놓으면 10년 전에 사놓으면 20년 후에 30배, 40배 뛰는데 그러면 자식들한테 인계해 줄 때 제주도처럼 10만 원짜리 땅 사서 30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3년 사이에. 그럼 자동으로 이게 불법 상소가 아닙니까? 이런 데 악용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역학적으로 악용되고 활용됐는지까지 전 조사해야 된다.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불쾌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회동 집 팔았잖아요. 네. 청와대 다른 직원한테. 그 왜 팔았냐면은 그 자체가 임시로 서울 거처 같은 거였잖아. 네. 퇴임하자마자 바로 양산으로 내려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주택 보유에 대한 도덕적인 비난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그렇지, 다주택 보유하지 마라라는 게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하나를 과감하게 처분을 한 거죠. 네. 몸소 보여준 거예요. 가회동이 아니라 홍은동. 홍은동인가요? 네. 가회동은 이명박이죠.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 이명박의 뿌리가 너무 깊어.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